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구수최강전 수익률 대우승 김영덕 파트너입니다. 본 방송은 주간 시장 체크 및 다음 주 시장 예측을 해드리는 특별 무료 방송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장 부분들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시장 흐름 부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마감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증시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잃은 모습이었지만 하락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국내 증시의 흐름 부분들은 환율 부담감에 인한 주가 조정 부분들이 나온 모습입니다. 미증시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모습도 아쉬운데 미증시가 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국내 증시 하락 부분들이 이번 주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만 포인트를 살짝 상회하는 흐름 부분들의 상승력 유지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직전 신고가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는 6037포인트에 대한 상승력 유지가 나오면서 역시나 6100포인트에 해당하는 직전 고점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바로 반등 돌파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연말 그리고 연초 시장 부분들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핵심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낙폭 부분들이 일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 산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나스닥하고 S&P에 대한 신고가 흐름 부분들이 조금 더 먼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환율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원달러 환율 부분들에 대한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주말 국내 증시 종가가 나온 시점에서 상당 부분 높은 상승력이 추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직전 환율인 1469원대만 하더라도 높은 환율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부담감을 갖는 조정 장세가 나왔었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486.7원까지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장중 조정 낙폭 부분들을 오전 후반부에 크게 끌어내렸던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치고 원화가 약세를 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은 환차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연동해서 국내 증시에 매도를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흐름 부분들이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수급 매도에 있어서 발생을 했다라는 점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한 주간의 국내 증시의 흐름 부분들은 조정 위주의 장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날 급하락 음봉이 나오고 이틀 정도 회복력이 나오는 듯 싶었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한 주간 주간 봉 차트가 장대 음봉 봉 차트를 만들어준 모습이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 이상의 상승 하락 마감을 해주면서 전체적 낙폭 부분들의 기술적인 지지 입형 구간대를 완전히 이탈해주는 모습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122평, 62평, 그 다음에 22평과 51평이 모두 완전 역배열화로 다시 전환된 흐름 속에서 잠시 돌렸었던 5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데드크로스로 전환되는 게 확정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에 있어서 추가 조정 낙폭 부분들이 나왔는데 월요일 이후에 반등 추세 흐름 부분들을 이거래일 정도 주면서 재차 22평 도전을 해주는 모습이 형성됐으나 결과적으로는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주가가 재이탈이 나오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2400포인트 초입에서 주가 종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 가까이 밀렸었던 시장에 대한 흐름 부분 자체가 2400포인트를 다시 복구시켰다라는 부분인데요. 분봉 캔들 흐름 부분으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장중 낙폭 부분들을 확대한 이후에 장 후반부 환율 개선폭 부분들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는 회복 탄력도가 조금 높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가 수준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음봉 부분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인식 부분들이 거래소에서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겠고요. 수급 매매 강도상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양매도에 나서는 시장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양매도에 나서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선물 매매 계약 구간대에서 2,400계약 구간대에 순매수 계약을 유지를 해주면서 시장의 낙폭이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요. 2% 정도 가까운 낙폭분들이 나왔었던 양대 시장 흐름이 막판에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또 개인의 매도 전환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개선폭을 일부 나타내 줬지만 여전히 양매도라는 부분들은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자별 주간 매매 동향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온 날 급락에 나온 흐름 이후로 개인 투자자가 3일 연속 매도를 나타내 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흐름 부분들을 주려는 도전은 나왔으나 직접적으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온 월요일 외에는 화요일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에서 보수적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시장 낙폭 강도가 좀 더 확대됐던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형적으로 개인 매수세 속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대 증시가 비슷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매수세가 들어온 날은 조정이 나오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시장 흐름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이 월요일날 시장 흐름의 대량 매도에 비해서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양대 증시 매도를 기관보다는 좀 적게 매도 포지션을 취해주는 흐름 부분들이 시장의 낙폭 부분들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선물 매수 계약 포지션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익 비차익 거래에 대한 매매 강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오전 초에 거래소 비차익 차익 합산 매도가 1,500억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이 80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종가름이 나온 시점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비차익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1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400억 정도가 안 되는 수준으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흐름 부분들이 나왔죠.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도 압박 부분들이 줄어드는 흐름 역시도 시장이 회복력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나타내주는 시장 조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는데요.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로 돌아가서 이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음봉 전환되는 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주간 시장 부분들은 결국 조정 마감을 해줬다. 근데 앞으로의 시장이 반등 흐름 부분들이 주려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돌파. 그것도 강한 슈팅을 통한 나스닥이라든지 S&P의 신고가 돌파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온다면 우리 증시가 양봉 장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연말 마지막 폐장일이 됐건 아니면은 그 다음 거래일인 신년 첫 장이 됐건 간에 결국에는 최소한 미증시에 대한 신고가 흐름 부분들을 확인해 주었을 때 우리 증시의 상승 전환 장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이 구간대에서 다시 음봉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금요일장에 시장의 회복을 나타내준 흐름이 형성이 됐었지만 재차 되밀리는 시장 하락 흐름 부분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환율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서 미증시의 신고가가 나오는 조건은 사실 환율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어졌습니다. 왜? 환율이 지속적인 달러 강세가 나오는 흐름 속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 미국 보호주의, 패권주의 부분 효과에서 미국 우선주의 효과에 의한 달러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미증시의 상승 흐름 부분들은 달러 약세 강세가 관계없이 반등 부분들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 경기 이론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도 미증시가 반등 강세를 주는 게 기본적이고 달러 강세를 치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조정이 나오는 게 기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기업을 비롯한 대표 미증시 시총 종목들이 달러 강세에도 상관없이 주가에 대한 신고가 흐름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에 대한 회복력까지도 다시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달러 강도와 관계없는 미증시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음봉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쉽게 양봉을 주기 어려운 조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증시 자체가 달러 강세와 관계없이
대폭적인 반등으로 신고가를 주는 조건이 나오거나 또는 환율이 급격한 음봉을 나타내주면서 최소한 1450원대에 대한 하방 이탈 부분들이 좀 빠른 속도로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을 때 국내 증시가 양봉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성격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진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1,400원대에 대한 이탈 환율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1,410원, 20원대 이하로 내려와 줘야만 국내 증시의 핵심 업종들에 대한 매수세들이 붙으면서 반등 추세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공업주의 강세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기대 효과에 대한 업종 흐름 부분들이 강세를 칠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환율 개선폭이 급격하게 나와주면서 주도업종 섹터에 대한 변화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재반등이라든지 또 지금 침체되어 있는 바이오제약 섹터에 대한 반등 시도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돌려 나올 수 있는 확률 강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질적인 기업 가치라든지 내고 있는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된 부분들이 상당히 종목별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는 직접적인 추가적인 바이오제약주의 반등 흐름에 대한 효과보다는 추가적인 반등을 빠르게 주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점진적인 추세 하락으로 패턴이 나타나면서 2차전지 섹터가 2023년도 후반에 강세를 치다가 1년 내내 죽어내려가는 하락 부분으로 완전히 침체업종으로 되는 흐름 부분의 영향 요소가 바이오제약주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바이오제약주가 밀려도 다른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총이 뒤바뀌는 현상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지수 영향력에 대한 강도 부분들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지수 영향력이 높았던 코스닥이 지금은 바이오제약의 시총 상위 종목이 많이 포진되는 부분으로 바이오제약 시총 영향력이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나온 부분들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변하지 않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총을 따라잡는 종목 시총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지수는 AI 반도체에 대한 회복력 부분에 대한 강도가 상승력에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업종 전환 순환매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또는 기관 투자자의 공격적인 매수세로 들어와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거래소의 상승 탄력 강도라든지 어떤 업종 부분들에 대한 순환 트렌드가 조선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톤 터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신호가 크게 보이진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SK하이닉스나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쪽으로 기관 매수가 좀 유입된 부분들은 보이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IT 섹터 업종에 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매도를 오늘도 많이 해줬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IT 섹터를 메인 섹터로 보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들어올리려는 신호는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제약 섹터에서도 전반적인 바이오제약 대표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 조건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개선되는 모두 부분들이 일부 종목은 보이고 있지만 직접적인 종목 흐름에서 대폭적으로 보이지는 이제 않는다라는 측면들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들어오던 수급이 오늘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언제든지 매수 수급 전환이 매도 수급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연속 매도로 나서면서 단기적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단기 차익 정도 외에는 추세적인 흐름으로 매수를 해줄 생각이 지금은 좀 적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천당 제약은 올라갈 때마다 매도 부분들이 나온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수급이 이제 교차를 벌이면서 움직이는 모습.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 수급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올라가도 바이오제약주 업종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급 변화 흐름 부분들이 크진 않습니다. 슈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도폭이 크게 오늘 들어온 부분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클래시스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기본적인 상위 부분에 있는
화장품 관련 업종 부분들에 대한 주요 종목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 전환 유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이렇게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주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도가 나왔지만 전체 매수 폭에 비해서 매도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관의 수급 전환이라고 바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제약보다 연계 속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당장 내년으로 들어가면 중국이 뭘 한다고 했죠? 부양책을 실시하는 흐름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화장품 관련 섹터에 대한 수급 기대에 대한 매수세나 재반등 시도에 대한 흐름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매수를 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종목이 있죠. 바로 HLB 계열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품목화가 승인 기대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측면. 즉 바이오제약주에서도 실질적인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급이 개입되거나 또는 직접 실적 효과를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 쪽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매매에는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번 주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주간이 또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을 예측하는 신년 그 첫장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할 점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 되겠는데요. 2025년 1월 시장이 좋게 나오면 저도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환율 변수라든지 그리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 변수 부분들이 워낙에 거칠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지 다음 주 이후의 시장 전망 부분들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음 주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아까 이야기드린 두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시장도 특별하게 큰 반등 장세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들 유지하면서 또 시장 대비 이길 수 있는 업종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기 이상의 매매보다는 단타나 단기 매매 전략 위주로 매매를 해줬을 때 수익 효과를 높여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종목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김영덕 파트너의 라이브 클럽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삼화전자를 통해서 10%급 상승 랠리 흐름 부분들을 주는 상승 수익 부분들을 만들어주면서 시장과 관계없는 트렌드 이슈를 통한 시가공략수 수익 부분들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이전에도 지금 오늘도 급등이 크게 나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또 시가공략주로 다이렉트 급반등, 또 12월 24일도 캠트로스로 17.65% 다이렉트 급반등, 또 12월 24일 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8% 이상의 다이렉트 급반등, 또 에어라인 7.62%로 다이렉트 급반등 등등 이렇게 12월 내내 시장과 무관하게 다이렉트 급반등 랠리를 즐기는 이런 시가공략주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김영덕 파트너의 라이브 클럽의 시가공략주만 잘 따라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매일매일 매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매달 지금 김영덕 파트너의 라이브 클럽 같은 경우 또 김영덕 파트너가 운영하는 클럽 같은 경우의 시가공략주에서는 한국경제TV에 제가 온 이래 7월 오픈 이후 6개월 동안 단 한 달도 시가공략주로 손실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익 부분들을 계속 늘려가는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데 내가 그날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종목 부분들이 오전 9시, 10시에서 빠르게 슈팅이 나와가지고 이 상승력을 노려가지고 수익 내는 매매 부분들을 하실 수 있다. 또 그런 매매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바로 현금 확보하고 또 내일 오전 베팅만 준비하는 이런 매매가 편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 매매에 가장 특화되어 있고 가장 승률 높게 현재 여러분들한테 시장 무관한 다이렉트 급반등을 주고 있는 클럽은 우리나라에서 김영덕 파트너의 라이브 클럽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이런 오전 장세 무관한 다이렉트 급반등 랠리를 같이 즐기고 싶은 분들은 지금 연말 이벤트로 마지막 조건이죠.
77만원 가격 이벤트로 2달을 같이 따라하실 수 있는 마지막 이벤트 조건 선착순 4분에 한해서 지금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023490-4624번으로 신청을 하셔서 가격 인상 전 최대 기간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다음 거래일 부분에 바로 제공이 될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1차, 2차, 3차 트렌드 한국화장품제조, 한전산업,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이 저희 클럽 트렌드에서 150%에서 230% 상승 레벨업 부분들이 이번 연도에 적중을 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는데요. 네 번째 메가 트렌드 저희 라이브 클럽 가족분들한테 이번 연도 마지막 거래일에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가입하시면 바로 다시 한번 150%에서 230%의 상승 랠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네 번째 메가 트렌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77만 원의 2달 혜택 부분의 선착순 4분에 드신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확보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 찬스를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77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혜택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미 제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입하자마자 확보할 수 있는 2025년 상반기 시장과 무관하게 추세형 상승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핵심 업종 대장주 3선 부분들에 대해서 VOD를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수익률 대회 다관왕 우승자이면서 한국경제TV 고수최강전 수익률 대회 우승 파트너인 김용덕 파트너의 일격상황 검색식 세팅할 수 있는 VOD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서 직접 상한가 흐름 부분들을 쪽집게처럼 뽑아내는 검색기 세팅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해드렸었던 검색식 세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이틀 정도의 예시를 내드린다고 한다면 19일 기준의 상승률 상위 종목 부분들의 6종목 중에 3종목이 저희 검색기 포착을 통해서 상한가에 들어간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24일에 상한가 3종목이 나왔는데 이 3종목이 모두 일격상황 검색식에 포착이 된 뒤에 상한가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용덕 파트너를 따라서 시가 공략주를 즐기고 메가트렌드를 즐기는 매매 외에도 여러분들이 김용덕 파트너의 이런 일격상황 검색식 세팅을 여러분들 트레이딩에 해놓으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개별 매매를 통해서도 이렇게 급등 잔치라든지 또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분들도 개별적으로 포착해가지고 매매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든 기회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77만 원에 찬스로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은 이제 선착순 4분만 남아있다는 점이고요. 무려 2개월을 따라 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상되기 전 가격의 마지막 특가로 시가공략주의 잔치를 따라할 준비. 그리고 상한가 쪽집게 검색기를 내 트레이딩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2025년 최대 성장주 3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메가 트렌드 확보 기회까지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는 마지막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선착순 4분에 한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요. 023490-4624번으로 지금 방송 보자마자 마감되기 전에 마감되면 더 이상 가입 전화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마감됐다라고 멘트가 뜰 테니까요. 마감되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로 신청하셔서 최고의 혜택 부분들을 최저 가격에 최장기간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시장 체크 및 다음 주 시장 예측 부분에 대한 특별 무료 방송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경제TV 고수최강전 수익률 대 우승 파트너인 김용덕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